네, 1월에 들어오니까 어차피 여러 가지 이벤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네요. 결국에는 2024 CES하고 그다음에 JP모건 컨퍼런스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요. 오늘 취재 기자하고도 함께 CES 2024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말에 이제 라스베가스로 날아가는 산업부의 정원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CES 취재 가기 전에 이제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거다 또는 나름의 동선들이 좀 공개되기 마련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번 출장 가시기로 했으니까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CES는 아시다시피 매년 초에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네. 열리게 되는데요. 그의 기업들이 내놓는 이 최첨단 IT 가전 기술을 미리 볼 수 있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입니다. 올해는 이 150여 개국에서 3,500여 개의 기업들이 참가해서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고요. 작년에 3,200개였으니까 올해는 더 늘어서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집니다. 네.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러니까 단골이고요.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SK, HD 현대, 두산 등 주요 기업들이 총 출동합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들도 참가를 하고 네. 소니, 파나소닉 같은 일본 기업들은 물론이고 올해는 특히 이제 중국 기업들이 한 1,100여 곳 정도가 참가할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 실제로 현장 가보면 너무 부스가 많아서 이거 하나씩 도는 것만 해도 힘이 드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스를 가보면 이제 굉장히 규모도 크고 우리가 IT 쪽에서 이렇게 규모를 크게 차지하는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가 있긴 하죠. 근데 올해 이제 기업들이 실제로 주목하는 기술이라든지 트렌드는 어느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나요? 네, 사실상 CES의 공식 개막이 다음 주 수요일,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사실 공식 개막 전에 하는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대략 기술과 전략들이 공개가 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 대표이사들이 발표할 프레스 컨퍼런스 주제를 미리 예고를 했는데요. 하나같이 AI 일상화를 공격적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집안을 중심으로 했던 이런 초연결들을 자동차와 같은 더 넓은 일상으로 확장하겠다는 개념이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차세대 모빌리티 알파부를 구현한 콘셉트카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고요. 삼성전자의 전장 자회사 하만 같은 경우도 작년 CES에서 선보였던 미래 전장 기술 레디케어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전시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올해 CES를 통해서 AI가 이제 가전은 물론 이 완성차 업체들 사이에서도 핵심 키워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협력도 공식을 발표를 했는데 네. 삼성의 스마트 싱스 앱에서 테슬라 제품의 전력량을 모니터링하고 간편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CES에서 이 연동 시연을 선보이고 실제 서비스는 올해 2분기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이재용 회장이 테슬라 왔다 갔다 거리더니 이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하지 않았나 싶은데 CES에서 공개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협력인지 또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이제 테슬라 얘기도 하셨으니까 가전쇼라고 하는데 이제 가전쇼만은 아니죠.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전기차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현대차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참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사실 대대적으로 이번 CES에 참가를 하는데요. 원래는 이 현대차와 기아가 과거에는 번갈아 가면서 CES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동반 출격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현대차 그룹의 또 기술 자회사인 현대모비스 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2년 만에 그리고 기아는 5년 만에 CES에 참가하는 겁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리 예고한 것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SDV라고 하는데 이것과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위주의 신기술 전략을 발표하겠다고 했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이 목적 기반 미래형 모빌리티 PBV 컨셉트카 5종을 최초로 부스에 전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 홀로그램 광학 소자 기술을 적용한 이 투명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롤러블, 스위블 등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을 네. 대거 선보이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현대차 그룹의 미국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 법인 슈퍼널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네. 이번 CES에서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완성 단계의 UAM 기체를 선보이겠다고 예고를 해놨습니다. 이 현대차 기아를 비롯해서 이 BMW나 벤츠, 혼다와 같은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대거 선보일 예정입니다. 거의 모터쇼 분위기겠네요. 볼만은 할 것 같은데 갔다 오셔서 그림이랑 가지고 오셔서 한 번 더 얘기해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제 CES는 이번에 AI와 모빌리티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 외에도 이제 전통 가전들, 흔히 말하는 TV라든지 하드웨어 쪽은 좀 관심 가질 만한 게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CES 같은 경우 네. 원래 전통적으로 가전쇼에서 출발을 해서 TV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TV 판매가 좀 정체가 돼 있기 때문에 약간 네. 관심 밖에 있긴 하지만 삼성과 LG가 이번에 최첨단 그 OLED 기술을 탑재한 프리미엄 제품들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이번 특히 그 CES에 복귀하는 그 중국 업체들 과의 기술 격차가 어느 정도일지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다 그 삼성과 LG가 올해 그 CES 키워드인 AI 기술을 TV에도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LG 같은 경우는 그 연산 성능이 4배 개선된 그 AI 프로세서를 탑재한 OLED 에보 TV, 그리고 삼성도 자체 생성형 AI죠. 가우스를 탑재한 TV 신제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SK그룹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룹사 전체가 모여서 그 부스를 차리게 되는데요. AI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SK 하이닉스의 HBM과 같은 이 초고성능 메모리 기술을 대거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죠. 이번 CES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 요약 좀 해볼까요? 네, 지금까지 뭐 간략하게 네.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 이게 사전에 기업들이 좀 제한적으로 공개한 내용들입니다. CES 같은 경우는 그 기업들이 끝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현장에서 서프라이즈로 공개하는 제품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 CES 공식 개막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시간으로는 다음 주 수요일이 10일인데 그 전날이 이제 9일에 그 화요일 새벽부터 한국 시간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현대차, 기아의 대표 이사들이 등판하는 이 프레스 컨퍼런스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개별 기업들의 전략을 살펴볼 수 있으니까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올해 CES에는 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이 그룹 총수들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협력과 같은 논의도 이 CES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룹 회장들이나 CEO들의 동향도 주의 깊게 보시면 이런 협력 관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다음 주 화요일하고 수요일 기업들의 컨퍼런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이때 재미있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겠군요. 알겠습니다. 산업부의 정원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